안녕하세요. 빌리브인 형사전문변호사 정예린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 없음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가해 관련 학생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고 그 상처와 고통이 심각하다고 호소하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안조사를 거쳐 학폭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원인으로 지목한 행위가 전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첫 번째 경우는 피해 관련 학생의 신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 사안을 소개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경우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고등학교 입학 직후부터 3월 말경 반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가거나 매점에 가고 없을 때 자신에게 다가와 귀에 속삭이면서 누구누구에게 접근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욕설을 했다라고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했고, 그러한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징계 처분을 내리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해 학생이 녹음 파일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피해 학생이 제출한 녹음 파일의 일시나 시간대 그리고 피해 학생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욕설 부분만 편집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는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과실에 의한 사고입니다. 판례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1호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둘째,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학교폭력의 개념은 고의적인 행위를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실제로 위 규정에서 학교폭력 중에 상해나 폭행, 감금, 협박 등은 형법상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위 규정에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또한 고의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보면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은 행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 과실에 의한 사고는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당시 쉬는 시간에 피해 학생과 레슬링 유사한 장난, 즉 밀치기 게임을 하면서 서로 잡고 밀던 도중에 피해 학생을 잡아 넘어뜨려 다리 골절을 당한 사례에서 서로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서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폭행이나 상해 등의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또 다른 사례는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의 경우입니다. 판례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이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의 개념의 확대 해석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는지에 따라서 위 법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학교 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은 당연히 예상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는 경우
이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 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판례 사안에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들에게 쟤네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 그 정도 등을 볼 때 피해 관련 학생들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조치 없음이 나오는 사례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조치 없음이 나왔다고 해서 이러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징계 조치를 받을 위험에 있는 경우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